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게 되면 제발 조금만 더 올라, 곧 본전이야, 2배 가자, 이러한 주문을 외우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러한 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로 인해 수익을 거두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돈줄이 마르고 있는데 유동성과 비례해서 움직이는 투자 자산들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준 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올리면 되지 않았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때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 7월 달에 미국의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의 23년도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우리는 행복 회로를 풀 가동시키면서 증시에 급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8월 중순쯤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너 금리 인상 고고,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0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연준은 예정대로 75bp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12월 달에는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연준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발언을 우리에게 해줬습니다. 고작 한 명의 기자가 이러한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 무슨 호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파월의 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말한 대로 연준은 금리 인상 스케줄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파월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 그냥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장의 일부 정책을 살짝 흘려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미국에서는 닉 티미라우스가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와 함께 12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여전히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12월 달엔 다를 거야. 가운데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12월 달에 금리를 50bp 정도 올릴 확률, 오른쪽에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12월 달에 75bp 금리를 올릴 확률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는 상태였어요. 대세는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 두 개의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대세는 12월 달에는 50bp 금리만 올릴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조금 올렸어요. 캐나다는 한때 기준금리를 한 방에 1% 정도 올릴 정도로 엄청난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50bp 금리 인상만 하면서 미국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비둘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 회로를 더더욱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유튜버들이 나와서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물가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꾸준히 들려오고 있죠. 실제로 주가가 10월 21일 티미라우스의 기사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일이 지난 10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미라우스는 반대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21일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30일에는 캐시 리치 컨슈머스, 현금이 많은 소비자는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일 만에 티미라우스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9일 만에 연준의 생각이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티미라우스의 논리의 근거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시간대별로 미국 가계의 저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 가계의 저축액은 현재 1.7조 달러로 매우 굳건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저축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고 현금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 가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GDP 대비 가계의 순흑자율은 1.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50년 이후 경기 침체 중에서 가장 건전한 수준이라고 해요.
즉 미국 가계가 여전히 굳건하다, 건전하다, 현금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미국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 가계의 부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198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채 비율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수치 역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 근거로서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2020년, 2021년 제로금리 수준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높은 이율의 정크본드는 2024년도 이쯤 되어야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꾸준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미라우스는 유명한 두 분의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11월 달에 0.75, 12월 달에 0.5%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분은 여기에 0.75%를 추가로 올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5.25%까지 올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은 그거 아니다. 여기에 0.25%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최종 기준금리를 5.5%로 잡고 있습니다. 갑자기 티미라우스가 매파로 돌변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을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10월 21일 티미라우스의 기자로 인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불타오르게 한 장본인인데요. 만약에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억 명의 투자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죠. 아마 최근에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이분은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원형 탈모도 생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9일 이후 반대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융합되는 발언,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미라우스의 연준의 속도 조절 기사가 나온 직후 시장은 뜨겁게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 반대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5월달 시장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었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준이 높은 인플레를 신속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내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때 당시 3.5%면 엄청 높은 것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러한 금리 인상이 주요하면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당시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 키워드에만 꽂혀가지고 시장이 불타올랐었죠. 하지만 그에 앞서 블러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높게 올려야 되고 만약 이게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 있다면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발언만 쏙 빼와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약간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기사를 다 떠나서 연준은 물가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의 물가를 나타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래의 물가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진정이 되고 있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의 소식통으로 티미라우스가 있다면 소비자 물가의 소식통은 클리버랜드 연준은행이 있습니다. 클리버랜드가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해 왔었는데 소수점 단위까지 거의 맞춰왔습니다. 그럼 11월 10일에 발표되는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클리버랜드 연준은행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8.09%, 코어 CPI는 6.58%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9월달 수치에 비해서는 아주 소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원 CPI를 보면은 9월달에는 6.6% 증가가 나왔는데 10월달에는 6.58%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0.02%가 둔화되었다는 건데요. 약간 애매하죠. 여전히 높은 물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년 기대 인플레 값을 보겠습니다. 10년 기대 인플레 값 역시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주가가 올라오면서 10월 초에 바닥을 찍었었던 10년 기대 인플레 값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 미래의 물가인 기대 인플레 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연준장이 나와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할지라도 슬쩍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능구렁이처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파월의 임무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를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한국 경제를 생각해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 여러 회사채 문제들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조절 발언이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파월이 이런 선물을 바로 줄지는 미지수죠. 제가 약간은 연준 회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경제 위기가 터진다. 일본, 중국, 영국 같은 다른 선진국들의 문제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